수학에서 활용 문제를 접하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스타일들이 있죠. 그 중에 속력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농도에 관한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가장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요 속력과 농도에 관한 문제들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활용 문제라는 것은 어떤 식을 먼저 다루는 방법들을 볼 거고, 그 식을 가지고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 방정식을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난다면 그 다음 단원이 바로 활용 또는 응용 단원이 될 텐데요. 이 활용 단원에서는 문제가 말로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식으로 표현하고 그 식을 계산하면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충분히 연습이 됐을 테니까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활용 문제에서 어렵다라는 부분은 이 말을 식으로 표현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잠시 이제 확인을 해 본다면, 이 말들이 쭉 이렇게 길게 있는데요. 이 긴 말을 한꺼번에 다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요. 표현할 수 있는 부분까지 끊어서, 그리고 거기까지 표현을 하고 또 끊어서 표현하고 끊어서 표현하고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끊어 읽기를 하세요. 끊어 읽기를 하면서 거기까지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럼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끊어주면서 가볍게 거기까지 나타내면서 기호로, 어떤 수치로 또는 문자로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주고 그 그림을 통해서 내용도 이해하고 식을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표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표를 이용한다는 건 어떤 대상들의 자료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문제에서 말에서 제시가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표로 이용해 주면 되겠어요. 그 중에 오늘은 그림을 활용하는 걸 할 거예요. 속력에 관한 문제나 농도에 관한 문제들은 상황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릴 건데요. 그 그림이 먼저 속력에 관한 부분들을 본다면, 속력이라면 보통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데 그 전체에 대한 거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줄 텐데, 이런 식으로 거리, 집에서 도서관을 간다면 집과 도서관 이런 식으로 써주면서 거기까지 떨어진 거리, 그리고 이동한 때의 속력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이동하면서 걸린 시간에 대한 정보를 요 그림 안에다가 표현해 주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관계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관계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를, 그걸 속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고요. 그리고 시간이란 속력분의 거리가 바로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로 했잖아요. 이 그림 안에서 바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바로 식으로. 왜냐하면 보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 그랬는데요. 여기 이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로 이 안에서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또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 그랬는데요. 이 거리를 속력과 시간을 곱한 값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라 그랬는데 요 시간을 이렇게 속력분의 거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준다면 이 그림 안에서 바로 관계식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제를 하나 확인해 볼게요.
어떤 학생이 집에서 출발해서 서점을 다녀오는데 그렇다면 집과 서점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요. 근데 서점을 다녀오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다녀올 건가 봐요. 갈 때는 시속 4km로 그리고 서점에서 30분 동안 책을 고르고요. 그리고 다시 그 서점에서 집까지 돌아올 건데 올 때는 같은 길을 여유 있게 시속 3km로 단위도 적어볼까요? 시속 4km 여기는 시속 3km 그래서 전체 왕복하는데 전체 시간이 3시간이 걸렸대요. 그렇다면 지훈이네 집에서 서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요? 하는 질문. 그럼 여기가 x, 여기도 x예요. 자, 그렇다면 갈 때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요? 그렇지. 여기가 여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었었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x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올 때 걸린 시간은 이걸 그대로 3분의 x가 올 때 걸린 시간이에요. 그럼 전체 걸린 시간이 3시간이라 그랬는데 이 3시간이라는 것은 갈 때 걸린 시간과 그리고 올 때 걸린 시간 그리고 중간에 책을 고르는데 이용된 시간까지 더하는데 여기에 30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단위를 통일시켜줘야 돼요. 여기에서 단위가 시속이었었잖아요. 그럼 시간으로 통일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킬로미터라고 되어 시속 4km였기 때문에 거리도 킬로미터로 통일시켜줘야 되겠고요. 그러면 30분이라는 시간을 이것을 C로 바꿔준다면 2분의 1C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더해주는 건 30이 아니라 2분의 1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분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인 그렇죠. 12를 양변에 곱해주면 그래서 좌변은 36이 되고 우변이 4가 약분되면서 3x가 되고 3이 약분되면서 4x가 되고 2가 약분되면서 6이 됐고요. 그래서 7x가 6이 넘어가서 빼지니까 30이 될 거고 그래서 x는 7분의 30 그래서 답은 7분의 30km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서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그림 안에서 식을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연습해 볼까요? 이번엔 두 지점 A, B가 있는데요. A, B 사이의 거리는 400km래요. 400km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자동차로 출발해서 시속 60km로 가다가 근데 중간에 늦을 것 같아서 속도를 바꿨대요. 그러면 그럴 때는 위치를 이렇게 끊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에 시속 80km로 달렸는데 전체 걸린 시간이 총 6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면 시속 60km로 간 요게 거리가 얼마냐고 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60km로 달려간 이 구간에서 걸린 시간은 그렇죠. 60분의 x가 걸린 시간이고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기는 두 가지로 다르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1차 방정식에서는 거기를 400-x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것이 만약에 연립방정식의 단원이었다면 거기를 y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우선은 지금은 1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표현을 해볼게요. 1차 방정식이었다면 여기를 400-x라고 표현해 줄 거고, 그래서 80km로 달려간 구간에서의 걸린 시간은 있는 그대로 80분의 400-x를 표현해 주면 되겠고, 그것이 전체 걸린 시간 6시간이라는 게 60km 구간에서 걸린 시간과 80km 구간에서 걸린 시간을 더해주면 전체 걸린 시간 6시간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양변에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 60과 80의 최소 공배수는 그렇죠. 240이죠. 그래서 양변에 240을 곱해주면 그러면 6 곱하기 240이 240, 60과 약분되면서 4x, 80과 약분되면서 3 곱하기 400 마이너스 x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는 1442, 4x 더하기 1200 빼기 3x. 그래서 x는 4x에서 3x 빼서 x고요. 1200이 넘어가서 빼지면서 240이 되겠고요. 그래서 60km 구간에서는 240m를 시속 60km로 달려간 구간에서는 여기가 240km를 갔고요. 그리고 시속 80km로 달린 구간에서는 나머지 240을 빼서 160km를 달려간 거고요. 그래서 전체 걸린 시간이 여기는 4시간과 여기는 2시간이 걸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겠죠? 이번엔 연립방정식의 내용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전체 400km를 시속 60km로 달릴 때와 시속 80km로 달릴 때, 시속 60km로 달릴 때는 x로, 시속 80km로 달릴 때는 y로 표현해주고, 그래서 60km 구간에서는 60분의 x가, 80km 구간에서는 80분의 y가 각각 걸린 시간이고, 전체 걸린 시간은 6시간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전체 걸린 시간 6시간이 60분의 x 더하기 80분의 y가 되는 거고요. 연립방정식이니까 미지수가 2개 있으니까 식이 2개 나와야 되겠죠. 다른 하나의 식이 바로 여기 전체 거리에 등장하죠. 전체 거리 400이라는 것은 x와 y를 더해준 걸 얘기하겠고요. 그리고 그 뒤로 문제 푸는 방법은 가감법을 이용하든 대입법을 이용하든,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요 풀이가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대입법을 사용한 내용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y가 400-x니까요. y 자리에다가 400-x를 대입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뒷풀이는 여기 1차 방정식의 풀이와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이번엔 농도에 관한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농도라면은 보통 소금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소금물 농도를 볼 텐데, 그럼 우리 학교에서 소금물을 이용한 뭔가의 실험을 한다면 어디다가 하죠? 그쵸. 비커에다가 하죠. 그래서 요 비커 그림을 그려주면서 요 비커 그림 안에서 농도를 직접 표현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관계가 있는데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소금물은 농도분의 소금의 양이고요. 그리고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이고요. 그리고 소금의 양은 이것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그림 안에 들어가도록 비커에 양물도 기준에 맞춰서 정보를 표현해 줄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양, 물, 도 기준에 맞춰서 정보를 적을 건데 양이라는 건 소금의 양과 물은 소금물, 도는 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물도 기준에 맞춰서 양, 물, 도 기준에 맞춰서 이 비커 그림을 그려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직접 한번 문제를 경험해 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10% 소금물 400g과 16% 소금물을 섞었더니 이것이 14% 소금물이 만들어졌대요. 그랬을 때 16% 소금물을 얼만큼 넣어주면 14% 소금물이 되는지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기도 양물도 기준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다면 자, 여기에 비커 소금물이 400g이니까 400g 10% 소금물. 근데 우리 이 농도가 10%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을 때는요. 이 농도를 적을 때는 퍼센트를 적는 게 아니고 값으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라는 것은 10%는 퍼센테이지로는 10%겠지만 값으로는 100분의 10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도를 적을 땐 퍼센테이지 10으로 적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냥 10이 아니라 100분의 10 이렇게 농도를 적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16% 소금물을 더했대요. 그럼 농도가 16%니까 100분의 16이 되고요. 거기에 그렇게 더했더니 이것이 14% 소금물이 됐대요. 그러면 100분의 14란 얘기고요.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제시해 준 내용들인데 여기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주면 그럼 관계에서 소금의 양이라는 것은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잖아요. 아까 거속시 문제하고 마찬가지예요. 거속시와 마찬가지로 소금의 양은 소금물과 농도를 곱해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소금물이라는 것은 농도분의 소금의 양이 되고 그리고 농도라는 것은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금의 양은 요 둘이 곱해져서 400 곱하기 100분의 10 이게 여기에 소금의 양이고 16% 소금물의 양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 x라고 표현해주면 이 둘이 곱해진 100분의 16x 이것이 소금의 양이고 그럼 여기 전체 소금물의 양은 앞에 있는 두 소금물을 더해준 거니까 400 더하기 x가 전체 소금물 그리고 요 안에서의 관계를 적어주면 40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14 이게 전체 소금의 양이 될 테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금을 더해준 게 그게 전체에서의 소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표현해주면 400과 100분의 10을 곱해주니까 40 더하기 100분의 16x 이것이 4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14가 되고요. 그래서 양변에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4000 플러스 16x가 여기는 14 곱하기 400 플러스 x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주면 14 곱하기 400 그리고 더하기 14x고요. 14 곱하기 400을 계산해서 5600 해도 되겠지만 계산 안 하고 그냥 놔둬 볼게요. 그리고 x가 있는 거 넘어오면은 x가 넘어와서 16에서 14를 빼주면 2x가 되고요. 또 여기 4000이 넘어가서 빼질 건데요. 아까 여기 왜 곱하기 안 하고 그냥 뒀냐면 400으로 공통인수 400으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공통인수 14가 남고요. 그리고 여기에선 400을 묶어냈기 때문에 10이 빼지면 되고요. 그래서 4 곱하기 400, 1600이 되겠고요. 그래서 x는 2로 나눠서 800이 되는 거고, 여기에 16% 소금물 800g을 섞어줘야 그래야 14% 소금물을 만들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방정식 풀이 부분에서는요, 선생님이 해준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익숙해졌을 때는 이 방법이 훨씬 빠르겠지만 평소에는 여러분들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에 표현이 중요한 거였고요. 자, 그러면 이걸 부등식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부등식뿐만 아니라 아까 봤던 연립방정식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부등식에서 문제, 일단 우리가 본 것들이 속력부터 다시 한번 볼까? 자, 이번에는 거속시 문제로 다시 한번 보면 A 지점에서 13km 떨어진 B 지점으로 가는데 13km 떨어져 있고 거속시 기준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시속 5km로 가다가 시속 5km로 걷는 도중에 시속 4km로 걸었고요. 그랬을 때 3시간 이내에 B에 도착하려면 전체 걸린 시간이 3시간이 걸린대요. 그랬을 때 A 지점으로부터 최소 몇 킬로미터 이상을 5km로 걸어야 하는지 여기를 x라고 표현해 줄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13-x가 되겠고요. 그러면 5km 구간에서 걸린 시간은 5분의 x가 걸린 시간이고 4km 구간에서 걸린 시간은 있는 그대로 4분의 13-x가 걸린 시간이 돼요. 그렇다면 전체 3시간이라는 건 5분의 x와 4분의 13-x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3시간 이내에 도착한다 그랬어요. 그럼 실제 걸린 시간은 5분의 x와 4분의 13-x가 실제 걸린 시간이고 제한이 3이라는 제한이 3시간이라는 제한이 있는데요. 이 제한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표현하고 이러고 부등식을 풀면 되겠고요. 풀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농도 문제에서는 10-12% 소금물 400g이 있고요. 여기에 물을 더 넣어서 농도가 10% 이하가 되게 만들겠대요. 그렇다면 이 물을 최소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최소 몇 그램 이상 넣어야 되는지 질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약물도 기준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면 12% 소금물 400g이니까 400,
12%니까 값으로 100분의 12. 거기에 물을 더했으니까, 근데 이 물이 얼만큼 더해야 되는지의 질문이니까 여기 x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10% 이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의 것이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해준 이 내용의 나머지 정보들을 채워 넣어보면 여기에 소금물은 400 곱하기 100분의 12가 여기에 소금의 양이고 여기에서의 소금의 양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물이었으니까 여기엔 소금이 안 들어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소금물의 양은 원래 있던 400g에 물 X를 더해준 거고 그러면 여기 소금의 양은 4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10이 되겠고요. 그래서 소금의 양이 여기는 약분됐고 48인데요. 이것이 작거나 같으면 돼요. 여기에 4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10보다 그리고 양변에 일단 10 약분시켜주고 양변에 10을 곱해서 480 그리고 400 플러스 x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고요. 그래서 x는 여기가 크다 쪽에 있었죠. 그래서 x가 크거나 같다. 400이 넘어서 빼지니까 80. 그래서 최소 80g 이상 물을 넣어준다면 이 소금물의 농도는 10% 이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정보만 적어주면 되고요. 이것을 쌤은 주소로 표현해 줬어요. 주소로 표현할 건데요. 어떻게 주소로 표현한다는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양물도 거속시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양물도 거속시 이 주소처럼 기억을 해준다면 경기도 성남시 이런 식으로 양물도 거속시 이렇게 주소를 기억해 주면서 양물도 양물도 기준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고요. 거속시 거속시 기준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준다면 모든 활용 문제들 요 양물도 거속시만큼은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